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공장을 통째로 뜯어서 미국으로 옮겨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이건 단순한 구호나 협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부의 재편,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미국 독식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실제 행동 강령입니다.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경고해왔던 그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주가지수라는 그 화려한 포정지 뒤에 교묘하게 감춰진 기존 언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 앞에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는 미국은 대체 어떤 독식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는가? 둘째, 그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장까지 뜯겨나가고 있는가? 셋째, 세수 펑크, 즉 예고된 국가 파산의 현실. 넷째, 이 과정에서 누가 인질이 되어버렸는가? 다섯째, 6.9%라는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대만과 침몰하는 중국의 극명한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독식 시스템을 설계하는 미국.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대혼란,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요, 미국에 의해서 아주 오랫동안 정말 치밀하게 계획되고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선 거대한 시스템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이름하여 아메리카 요새. 이 요새가 지금 어떻게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지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요새는 아주 강력한 세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군사, 경제, 그리고 정치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개 축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독식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 하나씩 면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동, 바로 군사적 재편입니다. 미국은 2026년 2월 12일 기존의 국방부를 전쟁부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개편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 복잡하고 느려 터진 국가 단위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의 산업 기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업과 곧바로 손을 잡겠다는 선언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우리 경제에 기여해라. 그러면 너희를 더 이상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간주해서 우리 미군이 직접 지켜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 순간 그 공장은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 전쟁부의 보호를 받는 미국의 핵심 안보 자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동은 바로 경제입니다. 2020년 2월 11일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지난 10수년간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목을 조여왔던 온실가스 위험성 판단을 공식적으로 폐기해버립니다. 이 단 하나의 조치로 그동안 골치 아팠던 탄소세, 연비 규제 같은 모든 환경 관련 족쇄가 한 번에 풀려버렸어요. 그 결과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무려 $2,400,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이상 절감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들한테 우리한테 와주세요 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미국으로 오지 않고서는 재무적으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환경, 즉 규제도 없고 비용도 싼 압도적인 제조업의 파라다이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동, 바로 정치적 정화입니다. 밖으로 높은 성벽을 쌓는 동시에 성 안에 배신자를 색출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2월 11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부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부정선거나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한번 정해진 이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에 아예 대못을 박아버리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잔인하고 노골적인 질문입니다. 성벽 밖의 황무지에서 온갖 규제와 비용에 시달리다가 바싹 말라 죽을래? 아니면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보호받을래?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무서운 질문에 지금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잘 그려진 설계도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철거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의 치밀한 전략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과연
어떤 물리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산업 공동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끔찍한 현실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건 단순히 해외에 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10일에 확인된 사실은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 공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아변 설비를 아예 통째로 뜯어서 컨테이너선에 실어 미국 루이지애나로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게 새로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의 관세 폭탄이 방아쇠를 당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년간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국내의 고질적인 강성 노조 문제 역시 이 물리적 탈출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든 아주 중요한 배경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해외 투자가 아니에요. 자산의 영구적인 물리적 탈출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철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도미노 현상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미국의 값싼 쉘가스 공세에 밀려서 여수, 대산의 핵심 설비인 NCC 공장을 줄줄이 셧다운하고 있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용인에 투자하기로 했던 그 수백조 원의 자금을 미국으로 돌리라는 노골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업마저 이제는 한국에서 배를 만드는 제조업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미군 함정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MRO, 즉 유지보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았던 핵심 엔진들이 전부 해외로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산업의 대탈출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국가 재정의 붕괴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공장이 떠나면 세금을 낼 주체가 사라지고 국가의 고가는 텅 비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예고된 파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병의 첫 번째 주요 증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원래 거두려고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친 세금이 무려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벌써 3년 연속으로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돈을 벌고 내는 법인세, 그 기반 자체가 뿌리째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충격파인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니까 당연히 부족한 돈을 배우기 위해 빚을 내서 나라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가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1,400조 원을 향해 폭주하고 있고요. 2026년 한 해에만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발행하는 적자 국채가 무려 110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게 바로 빚이 빚을 낳는 죽음의 나선 그 자체입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이 단계에 들어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수 기반이 계속 무너지고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길의 끝에는 더 이상 시장에서 국채를 사주지 않아서 중앙은행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 막는 부채의 화폐화라는 파국적인 마지막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사실상 국가 부도의 최종 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시스템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바로 그 인간적인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최적의 장소를 찾아 떠나는데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누가 이 잔인한 게임의 인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1997년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을 때만 해도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은 한국 경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인질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기업도 같이 망했죠. 하지만 2026년의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운명에 묶여있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더 나은 관할권을 찾아 떠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남겨지는 걸까요? 바로 이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가장 성실한 일꾼이었던 우리의 40대와 50대. 그들 자산의 80%는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한국의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숙련된 제조업 일자리는 미국으로 떠나거나 AI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죠.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식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들은 이 붕괴하는 시스템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는 지리적 인질이 되어 그 모든 무게를 지금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상황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서민들을 돕겠다면서 기업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복지를 약속했던 그 포퓰리즘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을 나라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업들이 사라진 텅 빈 세수의 자리는 돈 찍기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은 결국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삶부터 공격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글로벌 경제 지도를 어떻게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건 정말 두 개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보호받는 요새 안의 세계와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밖의 세계, 그 이야기입니다. 이 차트 한 장이 지금의 새로운 현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의 AI 혁명과 그 안보 우산 아래로 완전히 편입된 대만의 예상 경제 성장률은 경이로운 수준인 6.9%에 달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버블 붕괴와 부채 위기에 빠진 중국의 성장률은 2.5%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당신이 어느 줄에 서느냐가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저 거대한 블랙홀로 끌어내리는 가장 큰 족쇄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 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줬지만 사실상 떼일 위험이 매우 큰 돈, 즉 부실 채권의 규모가 무려 3조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67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블랙홀의 중심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부채 폭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6.9%의 성장과 AI 붐, 그리고 강력한 안보가 보장되는 미국 라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경제 붕괴와 부동산 위기, 3.5조 위안짜리 부채 폭탄이 터지기 직전인 중국 라인에 남을 것인가, 이제 명확한 이분법적인 선택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거대한 설계도를 받고 대한민국의 처참한 철거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세계의 냉혹한 분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계가 모든 기업과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강요하는 그 마지막 선택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더 이상 내가 태어난 나라, 특정 국가의 국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자산과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줄 최적의 법률 시스템과 경제 환경을 갖춘 항구, 즉 관할권을 냉정하고 실용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가혹하고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받는 저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벽 밖에서 서서히 소멸하는 길을 걷게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